마제라이드 오늘은 서울에 첫눈이 내린 다음날 마지막 야외 촬영으로 요즘 제일 뜨거운 그리고 국산차 중에 가장 귀엽다는 차 현대 캐스퍼를 들고 나왔습니다. 캐스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광주형 일자리, 근데 가장 큰 화제는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을 한국에서 양산처럼 만들었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생산분이 다 주인을 결정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그만큼 좀 인기가 있는 차입니다. 경차로서는 처음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간 2,007만 원짜리 17인치 휠까지 단. 자, 먼저 디자인부터. 콧구멍에 대한 벌써 얘기가 나왔지만 저건 뭐 중국 차에 굉장히 많은, 중국 경차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인데 급에 맞는 비교를 하는 게 저희의 오늘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세그먼트상 경차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경차끼리 비교해서 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 베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볼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경쟁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경차라고 모든 걸 용서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오늘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차가 용서가 아니라 베뉴하고는 경차 사는 사람이 경쟁을 하지 않아요. 혜택 때문에. 네, 경차를 하려는 사람은 경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베뉴가 안 팔리잖아요. 아니 뭐 베뉴 지금까지 그 레벨은 거의 시장이 죽어버려서 국내에서 소형차급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경차를 하려는 사람은 경차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혜택이 많아서 특히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경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걸 용서하고 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 자체의 만듦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허술한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봐야죠. 일본은 2천만 원대 이 넘는 경차 시장이 뜨거워져서 아마 현대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젊은 층의 첫 차로서 고급 경차. 근데 뭐 아직도 일본의 고급 경차에 비하면은 기능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경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정도였던 것 같아요. 4인승인데 4명, 어른 4명 타자 아무 문제 없는. 저는 엑스테리어 디자인에서 이 차급에 맞게 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이게 박시한데, 앞에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동그란 라운드, 또 동그란 가운데 에어 인텍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좀 프렌들리하게 보이게, 좀 귀엽게. 친근감 있게, 특별히 여성 그 고객들이 이 헤드램프 같은 게 좀 동그란 거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귀여워 보이잖아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디자인했던 그 피아트 칭쿠첸토 같은 경우도 램프도 동그랗고 밑에도 또 저기 동그란 램프가 들어가는. 왕눈이, 네. 개구리 왕눈이. 근데 이거는 조금 그걸보다는 좀 과장해서 좀 램프가 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이 캐스퍼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었을 때 그 왜 동그란 유령 있잖아요, 만화에 나오는 그 캐스퍼를 연상했는데 그거 같아요. 그냥 그거예요. 기분에 진짜. 저는 이게 아주 특이해요. 구멍 뚫어놓은 거, 에어 인테이크.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그 바깥으로 스피커, 무슨 스피커 커버, 우퍼라든지 그런 거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되게, 저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램프를 트렁크에 완전히 다 장착시키고, 물론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램프가 따로 붙어야 되긴 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체 엑스테리어 느낌은, 이걸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2007년에 GM에 제가 있을 때 뉴욕 모터쇼에 뉴욕 트리플렛이라는 차를 내놨거든요. 트리플렛, 그 삼총사. 세대 경차를, 스파크 3총사? 그러니까 하나가 스파크고 하나가 그루브고 하나가 트랙스. 그래가지고 세 대를 똑같은 경차 사이즈, 높이는 물론 다르지만, 근데 하나는 무슨 도심에 조금 스포티한 하나는 그루브는 조금 뭐 HHR, GM HHR 같은 그런 타입, 하나는 그거는 사실 뭐 독일군 철모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디자인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램프가 동그랗게 붙었는데 그 느낌하고 이 프로파일이라든지 사이즈, 높이도 거의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근데 한꺼번에 세 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뉴욕에다 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 그 소비자들한테 투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었을 때 300만 명인가가 들어와가지고 투표를 했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있던 스케치 모델까지 만들었던 그 모델이 현대에서는 이제 실제 차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경차에서 할 수 있는, 특별히 모닝 같은 경우에는 윈실드가 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고 이 앞에 후드가 좀 짧고,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더 세우고, 그래서 인테리어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안에 공간을 좀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을 뭐 잘 한 것 같고, 여기도 그 리어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크에 저희가 붙였던 도어 핸들, 근데 스파크의 도어 핸들을 여기에다 붙였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스파크에 보면 뒤에서부터 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도어 핸들을 앞에 붙이고 그 위치에 캐릭터 있는 데다가 도어 핸들을 붙이면 캐릭터가 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도어 핸들을 위로 올렸었어요. 그거 할 때 엔지니어들은 안 되는 이유가 한 25가지 이상의 엔지니어는 무조건 안 된다. 네, 근데 결국에는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건 또 여기 쿼터 글라스가 들어갔구나.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쿼터 글라스가 들어가는 여기 조그만 글라스를 이게 쿼터 글라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빼는 가격을 줄이면서 여기다가 도어 핸들을 넣고 뭐 페인팅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줄이는 거, 그걸 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싸게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크 나온 다음에 사실 뭐 닛산 주크라든지 르노에서 나오는 클리오, 뭐 볼kswagen, 조회 전기차 이런 거 다. 예, 다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또 뭐 하는데, 뭐 하여튼 근데 이거는 저는 따라 하든 뭘 하든 어차피 시작은 스파크가 먼저 했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루프렉 뭐 저 스파크에도 루프렉이 달려 있는 버전들이 있지만 루프렉은 굉장히 튼튼하게 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이거 흔드니까 작은 차라서 그런지 진짜 많이 흔들리네. 근데 하여튼 뭐 디테일들은 아까 황 대표님이 뭐 벌써 보시고 딱 말씀하시는데, 웨더 스트립 같은 경우라든지 뭐 글라스도 뭐 거의 이게 뭐 빠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디테일, 그런 퀄리티는 지금 나오는 다른 현대 기아차들하고 비교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디자인으로 봤었을 때는 이 차에 맞게 귀엽고 아주 재미있게 디자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디자인 특성상 SUV이기 때문에 SUV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보다 B필라를 되게 두껍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벨트 라인이 여기에서 이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이 도화를 더 두껍게 보이면서 작지만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쿼터글라스 준 거는 이 윈도우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원피스면 내려가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자르면 가격은 좀 더 올라가지만 완전히 내려갈 수 있는, 왜냐면 저희 채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레일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내려갈 수는 있죠. 이게 벨트 라인이 지금 여기서 잘 보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풀 도어라 그러죠. 풀 프레스 도어. 이게 프레임을 여기 자르고 프레임을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찍어내는 건데, 근데 이걸 할 경우에 만약에 벨트 라인을 이걸 똑같이 맞췄다 그러면 사실 다른 차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벨트 라인이 살짝 뒤로 올라가요. 이런 풀도어인 경우도 그렇지만 풀도어가 아니고 프레임 도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뒤에 이게 일자로 가면 뒤가 처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리는데, 왜냐하면 이 곡선도 따라서 벨트 라인이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옆에 이 면이 위에서 봤었을 때 곡면이고 벨트 라인이 거의 일자로 가면은 뒤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처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차가 뒤가 처져 보이면은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뒤를 살짝은 올리는데, 여기서는 대놓고 올렸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전 이거는 뭐 이런 차들은 꽤 많이 있어요. 필러를 굉장히 두꺼운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캐릭터예요. 지금 이 차는 진한 뭐 메탈릭 그레이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유리하고, 이게 만약 하얀색 차다 할 경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그러니까 탄탄해 보인다니까. 옆에서 봤었을 때 아주 중요한 디자인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높이가 똑같다면 똑같이 내려오면 뒤가 처져 보이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아무래도 상품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데, 아까 웨더스트립 말씀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고무, 이 플라스틱하고 이어 붙여야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 음새를 한 번 더 누르잖아요. 온도를 가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다르죠? 다 모양이 다르고, 심지어 여기는
물성이 다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한 플라스틱이고 말랑말랑한 곡선을 가야 되니까 요 두 개가 안 맞으니까 잊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이런 클립을 끼워서 요새 참 보기 힘든 옛날에 하던 한 90년대에 하던 건데 이렇게 클립을 끼워서 이거를 겨우 이어 맞췄어요. 다음에 아까 흔드셨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좌우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 밑에 그 글라스 채널을 벨벳 같이 해갖고 올라내려 하는 건데 이거를 얇게 만들수록 소음은 안 들어오잖아요. 어려운데 아예 코스트가 문제되니까 널찍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락내락 하는데 대신에 이게 움직거리면서 소음이 들어온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상하로 움직이는 거는 좀 안 되죠. 전 이건 제조 미스라고 봐요. 제조 공정에서. 그리고 저 재미있게 본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웨더 스트립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잘렸거든요. 심지어 이 칼로 잘랐어. 이게 원래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소음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끊어지면은 처음에 여기에 맞춰갖고 도어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도어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옆 딱 닫으면 여기까지는 막혀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거든요. 이 비어 있는 걸로 소음이 다 들어온다고. 사실은 중저속 갈 때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조금만 빨리 가면 여기 바람이 부딪히면서 여기 다 들어온다고. 여기 아무도 안 막아.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원가와도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차들이 있긴 있어요. 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눈에 띄게 딱 보여서 그렇지 다른 차들은 우리가 못 느끼고 하지만 이 유리창 쪽만 이렇게 웨더 스트립을 내려가지고 끝까지 다 하면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게 너덜너덜해지고 조립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여기 위에만 딱 하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테일 램프는 저는 아주 심플하게 만든 게 글라스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네. 뒤에는 되게 예쁘게 잘 한 것 같아요. 현대 왜 그거 잘하잖아요. 어디 한 군데 디자인 포인트를 잡으면 그걸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전체를 다 휘감아서 두르는. 여기에도 그 육각형이 사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육각형이 이 캐스퍼 글자 A자하고 P자 가운데도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건 좀 삐뚤어 붙여 있긴 하지만 전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거를 이제 열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잠깐 차가 뭐 문제가 있거나 옆에 정차를 했었을 때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트렁크를 열면 여기 램프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열리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이쪽에 램프가, 세컨더리 램프가 들어가야 되죠. 같은 경찰에도 스파크는 그냥 해치백이고 레이는 미니밴이고 이거는 SUV잖아요. 똑같은 3.6m인데 그러니까 레이를 보면은 미니밴이라고 이게 휠 베이스가 2,400인데요. 그건 2,520이야 휠 베이스가. 그러니까 120을 더 늘린 거야. 그러니까 뒤에 트렁크 공간을 아예 없이 만든 거죠. 내부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고, 그것도 미니밴이라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차 패키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앞바퀴를 맨 앞에 코너로 밀고 뒷바퀴를 맨 뒤에 코너로 밀고 했었을 때 제일 인테리어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넓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뒤로 밀었었을 때 여기 공간들이 작아지니까 그 대신에 레이는 높잖아요. 높죠. 전체가 높으니까 그걸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거죠. SUV라고 뒤에 짐도 좀 싣고 뭐 해야 되니까 SUV답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저도 이거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재밌는 게 차박용으로 하라고 앞에 시트 2개가 넘어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앞에 시트 뒤에서 이어서 하나를 할 수 있는 매트리스도 팔고 창문에 햇빛 가리개도 다 팔아요. 옵션으로. 그래서 잘 수 있게. 보통 그 혼자서 페트 데리고 차박을 가니까 페트 용품을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페트용 그 안전벨트도 팔고 페트용 무슨 용품도 팔고. 그래서 그 전에 베뉴 보는 것처럼 베뉴가 혼라이프 그래갖고 혼자 캠핑도 가고 혼자 도심내 타고 있는데 혼라이프에 더 극단을 가지 않았나. 이게 좀 작으면서.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이제 마케팅 요소 중에 하나가 경차인데 차박 전용이다. 레이는 운전석 때문에 사실상 개조하지 않으면 차박이 힘든데 이건 앞에가 접히. 네, 완전히 똑바로 접히니까. 운전석도 접혀져. 네. 헤드레스를 빼고. 그게 아마 뭐 이제 우리나라의 경차는 최초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레이는 그 운전석 때문에 이제 개조하지 않으면 조금 그 차박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디자인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느냐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 디자인을 바꾸게 만드느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꾼 경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만한 작은 거에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거의 컴퓨터, 작은 컴퓨터 같은 게 다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손에 들고 있으면 뭐 다 해결이 되듯이. 그렇지만 이 차는 이제 요새 라이프스타일은 차박이니까 차박에 맞춰서 디자인을 또 한 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게 정답은 없는데 소비자를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차박이 얼마 동안 올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씰을 4대3으로 안 하고 그냥 반으로 자른 거. 왜 차박을 해야 되니까? 아니, 차박을 해도 4분의 3으로 잘라도 차박하는 데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이게 개념을 5인승으로 아예 안 하고 그냥 4인승으로 편한 그러니까.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두 명이 딱 의자를 제끼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가운데 한 명이 타면은 보통 4대3으로 자르는데 이거는 그냥 컨셉 4인승이니까 자체가 뭐 그건 상관없어. 4인승으로 하면 코스트도 많이 내려가요. 그 테스트도 좀 가벼워지고 그만큼. 뒤에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디자인할 때는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 튀어나왔는데 여기로 가면서 여기가 네거티브에 만나잖아요. 이거 명 파지티브 네.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을 면을 꼬이지 않고 예쁘게 나오게 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거 그 나름대로 잘 풀어가지고 재밌게 된 것 같아요. 여기 피드 피니시도 그렇고 이런 마무새가 굉장히 잘 만든 거는 맞아요. 디자인 잘했고 엔지니어링적으로도 조립을 잘했어. 그러니까 SUV 느낌을 제대로 주려고 하여튼 차별화에 성공한 것 같아요. 리어 타이어가 뭐 앞에도 그렇지만 리어 타이어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근데 넓으면 넓을수록 접지력, 브레이킹 할 때 그런 능력은 상승하지만 에너지의 연비는 나빠지거든요. 이게 17인치 휠이던데 이 조그만 차에 17인치 휠. 디자이너들은 이 조그만 차라도 큰 휠을 껴야지 차가 힘 있어 보이니까 좋아하는데 경차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차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래갖고 차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법규 맞추면 혜택을 주니까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용성, 효율성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본은 더 거기에 충실하지만 한국은 경차라 할지라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인가 별로 효율성의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도 그 스파크 팔아보면 제일 높은 비싼 트림이 한 70-80%가 팔리고 제일 싼 기본은 거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타더라도 남루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뭔가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경차라 그러면 연비를 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 타이어를 큰 걸 끼우면 안 되는데 이거 끼운다는 것은 역시 데코레이션, 보여지는 느낌 뭐 이런 거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차는 도심에서 그 연료 효율도 좋고 공해도 많이 안 일으키고 뭐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그런 차인데 사람들이 소비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좋은 트림 레벨을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 경차라 그러면 차가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좀 중저속으로 좀 조심해서 타야 되는 차. 고속도로에 올라가면은 추월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가생이로 가야 되는 차.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요새 경차들이 경차가 혜택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 경차 스파크 탈 때 풀옵션 사가지고 탔던 이유가 해외 갈 때 저 김포광 주차장에 세우면 50% 할인되고 맞아. 공영 주차장 할인이나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 혜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만에 하나 안 좋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차라는 게 잘 달리면은 좋죠. 근데 만에 하나 갑자기 앞에서 뭐가 나타났다든지 그럼 회피를 해야 되고 그런 긴급한 순간에 130 가던 경차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를 생각하면 경차는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차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잖아, 엔지니어링적으로. 용도는 아니죠. 그렇게 빨리 달리는 용도는 아닌데 좋은 것만 생각하면 저 옛날에 대우 때도 그 티코 뭐 처음 나올 때도 뭐 부산까지 뭐 4시간 만에 주파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조금만 차 가지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 가는 동안에 만약에 뭐가 발생했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도심 내에서 주차하기 편하고 운전하기 편하고 뭐 혜택이 있고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메이커 입장에서라도 자꾸 옵션 붙여갖고 더 비싸게 받다 먹지 말고 경차의 올바른 어떤 운행 행태를 위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타이어를 왜 이렇게 큰 걸 끼워 놓냐고. 무슨 산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 트렌드가 이미 그런 거하고는 바뀌어 경차의 기존 의도하고는 많이 바뀌는. 이거 솔직히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경차 맞아? 왜 이렇게 크지? 예, 저는 그 느낌이었지만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가 경차는 혜택 플러스 풀옵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상품계 입장에서는 좀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 버도 중요하지만 타이어 큰 것도 그렇고 안에 보면 트랙션 모드가 있어요. 4륜 구동은 없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드라이브도 스포츠 모드가 있고 노멀이 있고 트랙션이면 샌드, 머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사람을 오도할 수 있다 이거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단계 2단계에 불과하면서 5단계가 되는 것처럼 사람을 오도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여기 4륜 구동은 없지만 뭐 누나도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뭐 모래밭도 갈 수 있고 토크가 기본 모델은 9.7이고 이건 1.0 터보지만 토크가 17.5밖에 안 돼요. 그런 차가 무슨 트랙션 컨트롤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머드로 하든 뭐도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 디자인적으로는 캐스퍼 굉장히 호평인데 제가 탔던 차 중에서도 굉장히 눈길 끌더라고요. 요 컬러랑 요 소재랑 요즘 소재팀이 현대기아 소재팀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선루프가 있구나. 네. 저는 이 쉬프트가 밑에보다 여기 달린 게 피아 칭크첸토도 이쪽에 붙어 있지만 옛날 멀티플라도 그렇고 이게 되게 운전할 때 편해요. 여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되게 딱 여기서 바로 내려갈 수 있고 편해. 이건 물론 자동이죠. 컬러 매치라서 전체적인 거는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저는 요 부분이 조금 특별하게 저 회색 있잖아요. 그 해군 함정에서 쓰는 색깔. 저는 바이크도 이런 색깔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럼 이 색깔 되게 예뻐요. 그리고 뭐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이게 테크니컬 그레인을 넣어서 그냥 거의 패브릭처럼 진짜 보이게 한. 그리고 여기 살짝 오렌지 색깔 매치 요 밑에까지. 여기 부분이 아주 제일 귀엽고. 이 부분 참 괜찮더라고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위에는 여기 이제 뭐 테크니컬 그레인 있는 거 이건 이제 이 차에다가 진짜 애니멀 그레인 넣어가지고 가죽같이 보이게 하는 그거는 진짜 아닌데 옆에는 또 가죽같이 보이는 그 애니멀 그레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작지만 그래도 테크니컬 그레인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헤드라이닝에도 이 패턴, 뭐 샤넬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이 저기 체크 패턴, 이게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여성 고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늑해 보여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이 차에서는 저는 여기 그 앞에 심플하면서도 색깔 매치, 그 다음에 테크니컬 그레인 들어간 거 되게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그 통풍구 디자인은요 센터에 8, 90년대 유럽의 스포츠카 같은 데서 많이 쓰던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 같아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나거든요. 뭐 어떤 요 최근에 나온 차들도 이런 디자인들은 꽤 있는데 매칭이나 색깔은 참 잘 썼어요. 그 IP를 디자인할 때 이 통풍구를 먼저 디자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뭐 S클래스 같은 옛날 여기 이렇게 터바인 같이 동그란 거 그런 거 할 때는 좀 독특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 차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요 섹션이 쭉 어떻게 보면은 원통이 지나간 거 그걸 싹 감싸는 느낌. 그렇지만 거기에서 통풍구는 또 원통 같이 그냥 그대로 너무 억지로 막 여기다가 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는 대로 그 폼을 따라가서 펑션을 맞춘 것 같아요. 폼 follows 펑션이 아니라 요새는 펑션 follows 폼이라는 이야기도 하니까 로 핸들 여기 끝에 여기 손가락이 닿는데도 어떤 돌기를 넣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한 거. 옆에는 물론 이 경차 이 사이즈니까 하드 플라스틱이고 여기도 하드 플라스틱. 이런 데도 하여튼 어쨌든 패턴 다 넣더라고요. 뭔가 아직 현대기아는 뭐 좀 넣는 건 좋아해서 조금 많이 아직도 조금 뭐 많이 넣는 것 같아. 여기에서 저쪽을 딱 보면 뭐가 그렇게 많어. 패턴도 들어가고 뭐 그 구멍 위에 디프로스트라고 그러죠. 여기 디프로스트 들어가고 벤트 들어가고 여기 또 파고 또 여기에 패턴 위에 패턴 뭐 하여튼 많은데 저는 뭐 하여튼 그거는 현대 스타일.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이거는 누가 했는지 되게 박수 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야 진짜 웰컴하는 그 느낌이 근래에 탔던 경차인데 이렇게까지 느낌을 줘. 기능 이외에 디자인적 감각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 베니티, 허영. 그러니까 돈은 크게 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앉아서 잘 사는 것 같은 감각적인 생활을 내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낌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현대는 참 잘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
지금 끝쪽에 보시면서 여기 디자인 요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베니티에 대한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조금 덜 해야지 오히려 고급스럽고 더 어떤 사람들한테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대기아 차 근래차 중에서는 차 너무 예쁘다 안에가, 밖에보다 안에가 만족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부드럽게 잘 돼가지고 가드를. 예. 그리고 저 휠은요, 스티어링 휠은 아이오닉하고 기본 형태를 같이 한 것 같은데 가운데 현대마크나 저걸 안 넣은 건, 그나마 아이오닉은 좀 점을 찍었던 저건 점도 없는 거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가오나시 보는 것 같은 좀 독특하긴 한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가는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 위에 경영진들은 현대마크를 넣고 싶어 했을 텐데 디자이너가 우겨서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디자이너가 저걸 왜 우겼을까? 현대차에 대한 그런 어떤 프라우드가 없나 보죠. 없었으면 했나 봐. 이게 경차 원가 제약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모든 차가 원가 제약을 받지만 이거는 특히 더 심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가 제약 하에서도 참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나름 잘 나왔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쁘다고 얘기하는 저런 것들이 하이 트림에만 들어가는 거라서 로우 트림으로 내려가면 전에 한번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고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허전해 보이거든요. 지금 거의 예약 고객의 70% 이상이 인스퍼레이션 이상 트림 1,800만 원. 예. 어차피 디자인적으로 확 끌어서 사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디자인 요소를 빼놓고 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뒤에서 보면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 뒤에 이거 핸들 그립도 없고요, 양쪽에. 심지어 뒤에 리어 포켓도 없고 센터 콘솔 없이 그냥 시트와 하나로 이어서 해놓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힘들었겠다, 만들기가. 더구나 4인승으로 해서 뒤에 두 사람만 하니까 5인승 하는 것보다 원가가 덜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도 그 원가 제약하에서 참 디자인적으로 많이 커버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업 영업용 차량 아니고선 거의 인스피레이션 정도 1,800만 원 정도 트림을 하니까 요 컨셉은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그리고 까만색 시트 이번엔 별로 없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 컬러 되게 좋아한다고. 현대기아차는 유리 옆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거 트렁크가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황 대표님 그 트렁크 그거 테스트 못 하셨잖아요. 대신 유리에다가 우리가 포르쉐 같은 거, 특히 막스터 같은 거 하면 기본 가격 무슨 뭐 7천인가 8천인가 8천. 오우, 포르쉐가 8천이야? 그러니까 가보면 이제 거의 바퀴 4개에 핸들만 달려있는 것 같은.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하면 금방 1억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는 스킴은 거의 포르쉐급인 것 같아. 기본 모델은 그냥 원가에 맞춰갖고 겨우겨우 그냥 싹 맞췄는데 굉장히 허접하고 쓸쓸하고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하면은 금방 2천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익을 좀 확보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옵션 정책이 결국 그것이 이제 가격 정책하고도 맞물리는데 사람들의 제일 큰 불만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차 사이즈는 참 아주 부담 없고 편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작은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차를 타는 사람,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작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밀고 들어온다든지. 난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위축된다고요. 작은 차를 타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 굿 디자인. 현대에서 굿 디자인은 얘기한 게 제가 별로 없는데, 요 부분은 굿 디자인. 일본인 애들은 이제 경차의 원조지만 우리나라 경차는 경차가 아니라 차가 너무 크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소형차지 맞아요. 경차냐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 경차 규격이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좁죠. 더 작죠. 원래 경차가. 우리가 일본이랑 같았죠. 근데 네. 규격을 2000년대 그런데 이제 수출 때문에 키웠죠. 수출 때문에 키웠는데 더 키우자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유럽에 나오는 이 사이즈 세그먼트들은 더 넓거든요, 폭이.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게 그냥 그대로 1600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캐스퍼에 성인 4명, 어른 4명이 타고 있는데 체중만 하면 얼마냐? 84, 30. 300kg 이상이네, 확실히. 네. 게다가 뒤에 잠깐 뭐 20kg짜리 장작도 싣고 4명이 일단 넉넉하게
앉았을 때 주먹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앉았거든요. 예. 뭐 이게 아마 기본 포지션일 것 같아요. 좋아요. 약간 체격이 있는 어른 4명이 타도 큰 문제 없다. 일단 공간적으로는 그러네요, 진짜. 뭐 레이가 이거보다 훨씬 크겠지만 아니 레이가 방송이 높이가 너무 좋은 것 높지. 높이가 높으니까. 조금 길어도 그래서 이렇게 휠베이스가 길고 높이가 높으니까 H 포인트를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더 넓은 기분은 나지만 이것도 그렇게 낮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안에 공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기분에. 의자 높이랑 시트 높이랑 발 이렇게 생각해 보면 SUV 탄 느낌은 확실히 나요. 세단처럼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거나 앞으로 확 가야 되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시트가 꽤 높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고가 스파크보다 높이가 90mm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뒤에 앉아도 뒤에 이 헤드룸을 이렇게 팠어요. 위쪽에 파가지고 더 확보를 하고 뭐 숄더룸도 뭐 어차피 여기 뒤에 3명 앉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2명 앉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레그룸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좌석 밑으로 발이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멀리 가더라도 발을 편하게 놓을 수가 있어서 괜찮네요. 잘 달리네. 100km야. 네. 가속도 잘 되고 어른 4명 앉았는데 레이나 스파크하고 다른데 100마력이 다르긴 다르구나. 확실히 1열보다 2열이 더 시끄럽네요. 그렇네. 여기서 다 올라오지 여기서 들어오지. 나는 그렇게 큰 차를 일부러 막 타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작은 차가 오히려 좋은데 시내에서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디 돌아다니고 타고 다니기에는 이거 괜찮은데요, 차? 그럼요. 마실 네. 동네 마실이나 뭐 뭐 1박 2일 여행 다니고 이런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근데 가격이 메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밖에서 봤었을 때 특별히 이제 옆에서 사이드 프로파일을 봤었을 때 옆에 디자인은 베뉴 동생 같아요. 왜냐면 윈실드가 서 있는 각도라든지 테일게이트, 트렁크 쪽이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런 부분들 그런 게 베뉴하고 상당히 형제 같아요. 이거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뭐 아주 빨리는 안 갔지만 그 정도 고속주행에서도 충분히 안정감도 있고 특별히 시내에서 타고 다니고 장거리 아니고 그냥 다닐 때는 연비가 많이 다른 차에 비해서 경제적이라면 훨씬 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비가 이게 12.3이에요. 12.3. 지금 연비 10 나왔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경차들이 연비가 좋은데 실운전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RPM을 높여서 운전하기 때문에 힘이 딸려가지고 연비가 무지하게 나쁘잖아요. 시내에서는 그냥 한 10km 두 자릿수는 나오는. 지금 차가 잘 나가는데 이게 오토 4단이 원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품질이 안정된 것도 있지만 또 장점은 뭐냐 하면 RPM을 높여서 단수를 바꾸기 때문에 아무리 경차라도 이게 토크만 좀 있으면 힘있게 나가는 그런 맛은 있잖아요. 이게 만약 CVT였으면 조금 더 진동은 적었을지 몰라도 끌고 나가는 그런 맛은 없잖아요. 오히려 자동 4단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창문 쪽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80이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별로 소리가 안 들어오고 진동도 물론 전륜구동의 3기통이니까 이 악셀의 발에 계속 진동이 올라오거든요. 안락하지는 않은데 정말 진동은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음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7, 80km에서 소음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 없어요. 좀 고속 올라가면은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고 좀 많이 고속 그거 에어로다이내믹 그걸 만족하기 위한 겉의 모양 쉐입도 아닌 것 같고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7, 80으로 여유 있게 가면서 얘기하면서 가면 굉장히 시티 어반 드라이빙에는 그냥 참 문제 없겠다 싶고 조금 멀리 가더라도 괜찮은 게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래도 SUV면 멀리 간다는 생각하에 아웃도어 액티비티용이니까 이 팔꿈치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놓을 수가 있네요. 센터 콘솔은 옵션이라고 그러지만 해야 될 것 같고 이 도어 핸들 쪽에도 이게 딱 팔꿈치가 얹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상하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잡기가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이 3기통의 한계가 느껴지네요. 엔진의 진동이 좀 심해. 중저속 갈 때도. 차박할 수 있는 용도로 딱 쓰면은 도심에서 시티카로 쓰고 그런 상품으로 생각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시티 드라이빙 뭐 마트 가고 쓴다고 그래도 이 사람 이걸 약간의 진동.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 핸들에 오랜만에 이런 진동 느껴보네. 그 감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잖아요. 그 모닝이나 스파크보다도 한 200만 원 비싼데, 물론 SUV니까 조금 값을 더 받는 것도 있지만 개발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은 비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사람들이 모닝하고 비교하는데, 모닝도 비싼데 뭐 이건 200만 원 더 올리고. 근데 모닝도 사실은 기아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아가 동희 오토라는 데에 외주를 줘가지고, 동희 오토도 기아가 2대 주주인데 경영권은 다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직 빼놓으면 거의 다 파견직 내지는 비정규직이죠. 라인에 임금을 최대한 낮췄고 미니멈의 제조 마진만 동희 오토에 떨궈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닝은 24만 대 라인이거든요.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거는 신규 공장 10만 대 규모에다가 7만 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원가 구조가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현대도 아반떼까지는 이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아무리 광주형 공장에서 저임금을 주고 온라인으로 해서 딜러 마진을, 유통비용을 줄이고 한다고 그래도 이미 그걸로 커버하기에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차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할 때 어차피 경차라는 게 법으로 만들어서 법적인 혜택을 주어서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시장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이 세그먼트를 만들었잖아요. 이왕 7만 대 만드는 거 좀 비싼 것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말은 그런데 이미 현대 라인업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어있는 라인업이 경 SUV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 가버렸는데, 소규모 공장에 제일 싼 차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참 안 좋은 거잖아요. 진짜 뭐 하다못해 스파크도 그 창원 라인이 25만 대 라인이잖아요. 생각을 하면 지금 GM이 내년도에 나온다는, 창원에서 한다는 경 SUV도 거의 20만 대 라인이잖아요. 물론 수출을 많이 하겠지만. 근데 이게 국내용으로 만들어서 수출도 못 하는데 7만 대 라인이면은 초반에 신차 효과 때문에 또 디자인이 예뻐서 확 끌려서 신차이 많이 몰렸다고 그러지만, 7만 대 라인을 돌리려고 그러면 가동률을 생각해도 월 5천 대를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국내에서 과연 꾸준히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5천 대씩을 팔 수 있을까? 당연히 수출을 하겠죠, 일단. 예, 물론 밴도 나온다고 그래요. 전기차도 나온다고. 300 전기차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월 5천 대를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수출을 어디에 할 수 있겠느냐? 미국 쪽에 시승기나 그러니까 리뷰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캐스퍼 얘기가 많아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울트라 미니 컴팩트 SUV인데 폼 팩터라는 말을 해요. 폼 팩터. 그건 새로운 스타일 나왔다는 거죠. 새로운 폼이.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미국에서는 못 팔 것 같아. Too small. 이미 배뉴가 미니멈이라고 그러는데, 더구나 스즈키 사무라이니 뭐 사이드킥이 너무 작아서 안 팔렸다 철수했잖아요. 미국은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후진국을 나가느냐? 못 나가. 원가가 안 맞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유럽밖에 없어요. 근데 유럽은 A 세그먼트의 승용차가 있잖아요. 이미 현대가 i10을 팔고 있어. 인도에서 만들어갖고. i10이 이거보다 전장이 10mm가 짧아요. 그리고 엔진도 1리터고 마력도 비슷하고, 폭스바겐이 업이 3.6m예요. 폭은 약간 넓지만. 그렇죠. 우리 경차 규격은 안 맞죠. 그러니까 A 세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A 세그먼트의 SUV로서 들어가면, 물론 뒤를 또 3명 앉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가격도 문제가 되겠죠. 유럽 가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딜러 마진 20% 주고 모으기 시작하면 과연 수출은 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차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롱텀 바이어빌리티, 장기적으로 과연 이 세그먼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지는 광주형 공장을 돌릴 수가 있을까? 저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요. 결국은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중에 온라인으로 100% 판매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그 활용법을 아마 이제 다른 나라도 쓰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유럽의 현대 딜러들은 가만히 있을까? 뭐 좀 그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차이인 거는 분명해요. 어차피 이게 현대가 2002년도에 아토스를 단종한 다음에 20년 만에 나오는 경차 세그먼트고, 국내 최초의 경 SUV이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는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모양도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상품 계획을 해보니까 그 원가 제약하에서 이 정도 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나 현지에 조립하는 사람들이나 애를 먹었을까 뭐 짐작은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얽혀있는 차인 건 알겠는데 차 자체는 이 세그먼트에서 이 원가 구조는 잘 나왔다고 저도 봐요. 그랬는데 이런 차가 그렇게 힘들게 나왔으면 잘 돼야 되는데 세그먼트 선택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었으나 경 SUV라는 세그먼트가 과연 롱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그먼트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제 총평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데 새로운 시도가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가격으로 봐서는 혜택은 그렇게 썩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새로운 시도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경차가 조금 더 경차답고 디자인은 경차다워요. 그런데 또 연비도 조금 더 경차다웠으면 그리고 사실은 정말 난 우리나라에서도 시내에서 큰 차를 한 사람만 타고 다니는 거 이건 굉장한 좀 낭비인데 이렇게 작은 차 많이 연비가 더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고 값도 저렴하고 하다면 이런 경차는 사실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이 차를 보면서 옛날에 그 뉴욕 트리플렛 했던 그 차들 그게 생각도 나고 현대가 거의 제 느낌에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차였었지 않았나. 앞으로 경차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힘들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원가를 훨씬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 차도 보면은 없는 게 없잖아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옵션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정말 경차다운 타고 다닐 수 있는 장보러 다닐 수 있고 시내에서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유럽 같지 않아서 유럽은 그 제일 이태리 가보면 제일 작은 그 칭키첸토나 그 보면 기본 모델은 라디오도 없잖아요. 라디오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뭐 있는 게 휠하고 바퀴밖에 없어.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기본 차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차 문화상. 근데 그러니까 이런 차에서 이 정도 경차에서 유럽에는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 있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수동이지. 다 수동이지. 예. 근데 사실 저 앞에 쉬프터가 저기 붙는 게 수동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위치만 저기고 근데 다 자동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타고 교통수단으로만 쓸 수 있는 럭셔리하지 않고 뭐 트랜스미션도 다 수동으로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차가 되면은 경차로서 난 그 의미가 점점 이제 상실해 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되찾았으면. 근데 시장이 그런 걸 소비자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 걸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발비만 들어가고. 어쨌든 근데 경차는 혜택을 안 주면 시장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뭐 캐스퍼는 그냥 경차에 대한 논의, 제도적 논의를 떠나서 현대차의 이 디자인 실력이 외관보다 야 인테리어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할 수도 있구나. 이것저것 붙이는 것도 여전히 하면서 저는 그 인테리어만큼은 정말 올해 최고의 인테리어가 아닐까. 경차라고 했을 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현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끌려 들어갔든 좋아서 들어갔든 이 세그먼트를 만들었다면 한 모델만 원 사이클 만들고 관둘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실패한다 그러면 광주 공장 어떡해. 그래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전기차까지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는데 이제 10년 뒤에 15년 뒤에 전기차 시대가 되면 그때 가서 경차의 세그먼트는 없어질까요? 저는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전기차도 경전기차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기존 전기차보다 작은 전기차, 경전기차를 타고 다니라 이거죠. 그럼 사실은 이거 3교통이니까 아까 진동 썼잖아요. 전기차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차는 전기차가 더 어울려. 그러면은 작은 전기차 타고 다니라고 전기차 혜택에다가 경차 혜택까지 주면 오히려 이런 세그먼트가 저는 살 것 같아. 제가 전기차 산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차 살 것 같아요. 이왕 전기차 사는데 큰 거 필요 없잖아요. 큰 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기차 플러스 경차 혜택까지 보고 멀리 본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차가 나온 거예요. 예전 아토스 탔었던 그 3기통 그 느낌이 나서 약간 그때 이게 사실상 그 25년 전이랑 지금이랑 파워트레인은 그냥 거의 대동소이야. 그러니까 아까 느낌이 안 좋았어요. 삼계탕 느낌이. 그 아토스의 그 항상 통통통통 하는 그 느낌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기서 핸들에서 통통통통통 해야 되니까. 아니 이거 자동차예요. 통통 배가 아니라.